네, 저희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이슈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알아볼 중요한 이슈는요, 바로 현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정책이죠. 1216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고 좀 고강도 규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16일 날 정부가 이제 갑작스럽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한 내용이 전에 발표됐던 뭐 8.2 대책이나 9.13 대책에 버금가는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고 아주 고강도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바뀌는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 효력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1216 부동산 대책을 보면 크게 4가지 제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 강화고요. 자, 두 번째는 주택의 보유세 강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란 이름으로 다른 내용들이 있었고, 자, 네 번째는 임대등록제도 보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 말고도 공급에 대한 내용도 좀 있었고요.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 한번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자, 제목대로 이게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내용은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주택 담보 대출 관리 강화입니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합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20%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전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투기 지구하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LTV를 전체적으로 40%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LTV라는 게 담보 인정 비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4억을 담보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주택을 내가 구입을 할 때 4억 원의 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9억 원까지는 40%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초과되는 부분은 20%의 LTV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이 14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기존에는 전체적으로 40%의 LTV 적용을 받아서 5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바뀌고 나서 12월 16일 이후부터죠. 17일부터는 23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2월 23일부터. 그때부터는 9억 원까지는 40%의 LTV에 적용을 받고요. 9억 초과에 대해서는 20%의 LTV 적용을 받아서 4억 6천만 원의 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1억 원 정도의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수요 억제 정책의 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세 15억 원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자,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 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이고요. 다른 뭐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사업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줄었어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연 1억만 받으실 수 있고요. 사업자금 같은 경우는 LTV 40%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DSL 관리 강화, 시가 9억 초과 주택. 금융사별 관리를 하다가 이제 차주별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DSR 같은 경우는 얘기가 9.13 때도 나왔고 8.2 대책 때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총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LTV 같은 경우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라
그 주택에 대한 담보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DSR 같은 경우는 그거 이외에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자동차 할부금도 포함될 수 있고요. 총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금융사별로 40% 정도를 맞춰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평균만 맞추면 됐었어요. 금융사별로. 그래서 뭐 차주 A 그리고 차주 B가 있다 했을 때 차주 A한테는 뭐 20%의 그 DSR을 맞춰주고 차주 그 B에 대해서는 60%의 DSR을 맞춰주면 평균 40%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차주별로 관리가 되면 23일부터 차주별로 관리가 되면 이제 40% 이상에 대한 DSR 관리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것도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23일부터 시행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자, 일시적 2주택자 1년 전입, 1년 내로 전입하고요. 1년 내로 기주택을 처분해야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이랬어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시적인 2주택자는 2년 내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시행일이 23일부터네요. 23일 이후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시적인 2주택자라 해도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고 그리고 새 주택에 1년 안에 전입을 해야지만 기존 주택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1주택자가 일시적인 2주택이 된다고 해도 그 처리 요건을 강화시킨 거죠. 이것도 수요 억제 정책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 관리를 합니다. 이 사업자라는 거는 이 주택 임대업 그리고 주택 매매업을 제외하고는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었어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도 투기 지역 내 주택 임대업 그리고 주택 매매업을 제한 업종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해서 그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이자 상환 비율 이거는 RTI라고 부릅니다. 그게 1.25배에서 1.5배로 늘어났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결국은 개인 사업자가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본을 조금 더 들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에 같은 경우 1.25,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1.25의 RTI 그 관리를 받았을 때는 1,600만 원 정도의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이상의 대출을. 근데 지금은 1,333만 원 정도 그 이상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본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지금 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내용이 이제 15억 원 초과하는 고가 대출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억 원이 넘어가는 그 초고가 주택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 강남이라든가 뭐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기 지역들이거든요.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에서 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서민들, 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낸다. 하지만 이 대책 내용을 보면 무주택자가 서울의 인기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15억 원은 현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LTV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40대 정도 되면은 청약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40대 4인 가족의 기준으로 보면 청약 점수 한 65점에서 70점 사이를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을 텐데 만약에 20대, 30대라면은 그 정도 청약 가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있는 집을 사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인기 지역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을 해놓은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그 12.16 부동산 대책을 보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입니다. 이거는 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그 전세 대출 보증하는 그 기관은 공적 그 기관과 사적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 보증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어요. HUG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고 그 두 기관이 있고, 사적 보증기관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금액에 대한 그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세대출 만기 시에는 공적 보증에 대해서는 그 차주가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전세대출 만기에 보증에 제한을 뒀습니다. 근데 사적 보증인 서울 보증에서는 그게 안 뒀어요. 그렇게 안 뒀는데, 요번에 개정을 하면서 사적 보증 업체라든가 공적 보증 기관이라든가 둘 다 전세 보증을 그 만기 시에 연장을 할 때는 2채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집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하는 거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 대출금 자체를 회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세자금을 가지고 그 갭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 방향을 아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그 대출에 대한 규제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워낙 방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2.16 대책에는 대출도 있고, 청약도 있고, 세제도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할 말은 많은데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자, 오늘은, 대출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책에서 정말 방대한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대출 부분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세운 부분이 가장 큰 게 수요 억제 정책이 좀 가장 크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고민 사연 들어보고요. 맞춤 솔루션 내려보는 시간인데요. 화면 통해서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3주택자이고 3주택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내년 2월에 입주를 앞둔 상황인데요. 저는 취득세를 4%를 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세금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취득세 4% 내야 되는 건가요? 네, 내셔야 됩니다. 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발표된 거죠. 4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4주택부터 원래는 그 취득세 감면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금액별로 6억 이하, 6억부터 9억, 그리고 9억 이상 해가지고 1, 2, 3%의 취득세를 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는. 근데 지금 그 정부에서는 4주택자부터는 이제 실생활이 아니라 무조건 투기로 보는 것 같아요. 투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4주택자에 대해서는 4주택자를 등록을 할 때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취득세인 4%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자 주신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주택수로 계산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주택에 적용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셔도 가구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3개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려는 집으로 이사를 하시려는 건데 그 거주하시려는 집이 4가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집은 4%의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네. 네, 4주택자부터는 감면 혜택이 없고요. 또 모든 주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내셔도 4주택부터는 취득세 4%를 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주저마시고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우리 대표님을 만나 뵙고 강의도
있고 또 상담도 나눌 시간이 있다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2호선 신촌역 인근입니다.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반드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황진현 대표와 함께 이슈도 알아보고 고민도 해결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